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 개념 벡터, 그 중에서 벡터의 내적과 외적이 무엇이고 또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벡터의 내적은 무엇이고 외적은 또 무엇이며 이런 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빠르게 벡터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죠.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갖는 물리적인 양 혹은 값을 말합니다.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이 벡터는 꼭 물리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실예로 데이터도 이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 미치는 변수들이 많을 때 각 변수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그 영향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와 같은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지거나 볼 수 없는 데이터도 이 벡터를 이용해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벡터는 벡터 공간이라는 곳에서 덧셈의 항등원과 역원, 그리고 교환, 결합과 같은 법칙들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곱셈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벡터 공간에서의 곱은 일반적인 사칙 연산 안에서의 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오늘의 주제인 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공부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차는 방향과 속도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이는 물체들을 3차원 공간에서 표현하려면 반드시 이 벡터라는 친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에서 사용되는 수학 개념 영상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1차 함수도 시간을 변수로 하는 이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라도 이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y는 2분의 3x 플러스 5라는 직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x of t가 2t고요. y of t는 3t 플러스 5입니다. 이 경우 t를 시간을 나타내고 x of t는 시간 t가 변화할 때 x좌표의 변화를 나타내고 y of t는 시간 t가 변화할 때 y좌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시간 t를 없애고 두 식을 하나로 묶어보면 바로 다음과 같이 직선을 나타내는 1차 함수가 나옵니다. 1차 함수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x값과 y값을 좌표로 하는 수없이 많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함수는 이미 나와 있는 결과를 식과 그래프를 이용해 표현한 것이죠. 그렇지만 벡터로 이 1차 함수를 표현하면 시간이라는 물리량 t가 1씩 변할 때 x값이 2씩 변하고 동시에 y값은 3씩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으니 시작점 0,5에서 1초 후의 좌표 2,8로 이동했고 이 두 점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그것이 바로 주어진 1차 함수 y는 2분의 3x 플러스 5라는 식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움직임을 작게 쪼개보면 모두 직선 운동입니다. 둥근 운동장을 뛸 때도 순간순간을 잘라보면 직선 운동입니다. 뛰면서 다리가 휘어 곡선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물은 없습니다. 결국 직선 운동을 하는 모든 물체는 기본적으로 이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고 함수가 아닌 원 혹은 타원 궤적을 만들어내는 움직임도 이 벡터로 표현이 가능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의 타원 운동도 결국은 벡터를 이용해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벡터는 이 정도로 하고 벡터의 내적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아주 무거운 물건이 실려있는 수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이 수레를 끌고 있는데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와 여러분이 나란히 서서 친구가 끄는 방향으로 여러분도 그 수레를 끌면 여러분의 힘이 모두 고스란히 일로 전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과 친구 사이에 일정한 각으로 거리가 생겼다면, 즉 벌어졌다면 여러분이 쓴 힘이 오롯이 친구가 끄는 수레를 움직이는 일로 바뀌지 않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친구의 사이가 점점 더 크게 벌어져서 수레 밧줄을 매달아 끈다고 하면 친구에게 주는 도움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래 벡터에 사형, 영어로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이 사형된 벡터가 보이시죠? 이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을 사용해 빗변의 길이를 코사인 값에 곱하면 밑변이 나오죠. 코사인이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밑변은 코사인에다가 빗변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밑변으로 끌어내린 프로젝션, 즉 사형 벡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형 벡터의 크기와 원래 아래에 있는 벡터의 크기의 곱이 바로 벡터의 내적입니다. 얼마 전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보여드렸듯이 어떤 벡터의 크기의 곱들은
그 내적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두 벡터들의 방향이 서로 같을 때, 즉 같은 방향을 향해서 그 벡터가 움직이면 벡터의 크기의 곱은 내적과 같지만 조금이라도 이 두 벡터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서 둘 사이에 각이 생기면 두 벡터의 내적은 반드시 각 벡터의 크기의 곱들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두 벡터의 방향이 계속 벌어져 90도가 되었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과 친구의 일의 곱은 0이 됩니다. 친구는 오른쪽으로 끌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위로 수레를 끌면 여러분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 들인 힘은 친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레를 움직이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게 됩니다. 즉 0이 되는 것이죠. 무엇에도 0을 곱하면 전체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수직일 때는 벡터의 내적은 0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내적은 두 벡터가 세터라는 각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우려는 A 벡터의 힘이 얼마나 B 벡터에 더해져 실질적인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물리값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내적은 벡터가 아니라 벡터의 크기, 즉 일을 나타내는 양이 됩니다. 이 벡터 내적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 하나는 차원이 무한히 커져도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2차원, 3차원 뿐만 아니라 n차원에서 모두 이 내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선형대수의 기본 틀이 되고 어떤 현상에 미치는 아주 많은 변수들의 가중치 값들, 즉 어떤 변수는 양수값으로 혹은 음수값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또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과 여러 변수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생각해보죠. 성적과 관계가 있는 변수들, 공부 시간, 게임 시간, 잠자는 시간, 집중력, 배고픔, 배고픔, 전화기를 옆에 둔 것, 전화기를 끄고 밖에 놔둔 것, 무수히 많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변수들의 어떤 가중치가 부여되는지에 따라 성적에 어떻게 결과를 미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가령 공부량은 절대적인 긍정입니다. 즉 파지티브한 영향을 아주 절대적으로 미친다는 것이죠.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임 시간은 네게티브한 영향을 미칩니다. 게임을 많이 한 만큼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니 당연히 성적이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난 게임을 좋아해. 그래서 게임을 좀 해야 스트레스가 풀려서 공부가 더 잘 돼. 그래서 성적이 오른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게임에 15%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중치를 주고 행렬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좀 애매합니다. 너무 안 자도 성적이 오를 수 없죠.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해 집중력이 떨어지면 공부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엄청 자면 또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성적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미치는 정도값을 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 통합할 수 있습니다. 즉 영향이 클수록 성적과 떨어진 각이 작아지고 영향이 작을수록 성적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각이 벌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변수를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변수와 성적의 내적을 구했더니 0이 됐다는 의미는 그 변수는 성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변수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변수들은 성적에 상관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반드시 빼버려야 하는 값이 됩니다. 자, 이제 벡터의 내적에 대해 감이 좀 오시는지요? 아마도 벡터나 선형대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정리하면 두 개의 벡터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이 각각 전체에 서로 어떤 영향을 종합적으로 미치는지를 양으로 알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이 벡터의 내적입니다. 자, 그럼 3차원, 즉 공간상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크로스 프로덕트, 즉 외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적은 차원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적은 차원이 딱 3개일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같은 차원의 벡터를 이용해 그 둘과 모두 수직인 세 번째 차원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면이 있습니다. 이 평면을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공간상의 직선의 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직선은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와 이 직선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방향 벡터가 있으면 끝입니다. 자, 지금 아래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주로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을 변수로 하기에 보통 시간 t 값이 0일 때의 좌표, 즉 움직임의 시작점과 그리고 그 점으로부터 움직이는 방향을 알면 2차원 혹은 3차원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3차원 공간의 평면은 어떻게 구할까요? 문제는 이 평면 위에 너무도 많은 벡터들이 존재하고 그 벡터들은
다른 방향 벡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다른 방향 벡터 중에 어떤 벡터를 선택해서 평면을 나타내야 정확한 우리가 원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이 있으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어떤 평면이든 이 평면 위에 존재하는 모든 벡터의 수직인 벡터는 동일합니다. 맞죠? 자, 보이시죠? 그래서 평면 위에 한 점과 그 평면의 수직인 벡터, 즉 법선 벡터가 있으면 그 평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바로 공간에 존재하는 평면의 식인데, 여기서 이 값이 평면 위에 한 점이고 이 평면과 수직을 이루는 이 벡터가 바로 영어로 normal 벡터라고 부르는 법선 벡터입니다. 이렇게 공간에서의 평면을 정의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법선 벡터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이 벡터의 외적입니다. 외적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2x2 행렬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라고 하죠, 영어로. 이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유사한지 뭐 이런 내용까지 얘기하려면 너무 깊게 들어가야 하고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꺼버릴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외적을 통해 우리는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존재하는 2차원 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를 찾을 수 있고, 이 법선 벡터를 이용해 공간상의 평면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외적입니다. 여러분,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도 단면을 잘라보면 평면입니다. 이 바람이 이렇게 움직여도 온 방을 시원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바람의 움직임을 살펴보려면 이 바람의 단면적인 평면의 방정식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 반드시 이 평면과 수직인 벡터가 필요하고, 그 벡터는 평면상의 두 벡터의 외적을 통해 구합니다. 이 외적은 또 여러 가지 물리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못을 망치 없이 힘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보셨는지요?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뭐 영화배우 마동석 씨 정도는 모를까? 보통 사람들은 망치 없이 못을 그냥 손의 힘으로만 눌러서 집어넣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나사를 만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십자나 L자 드라이브를 이용해 여러분 오른쪽으로 돌릴 때 힘들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 나사가 벽 안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박혀있던 나사가 밖으로 빠져나오죠. 여기에서 물리수업 시간에 배웠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이 적용되는데, 이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이 바로 이 벡터의 외적을 이용한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손의 집게손가락 그리고 중지로 90도로 만들어 회전하면 힘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전달된다,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이 나사를 드라이버로 이용해 오른쪽으로 올리면 엄지 방향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토네이도나 태풍 혹은 허리케인의 위력을 알아보고 진행 방향을 계산할 때도 반드시 이 벡터의 외적이 필요합니다. 물리학, 특별히 기계공학 혹은 전기공학을 공부하는 공학도에게 이 벡터의 외적은 너무도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외적에 관한 정의들도 이 오른손 법칙과 나사를 박는 드라이버를 떠올리면 모두 이해가 가능합니다. 드라이버를 많이 돌리면 나사가 더 깊게 안으로 들어가죠. 반면에 조금만 돌리면 조금만 들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이 외적의 크기의 곱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사인 값은 0에서 90도로 갈수록 값이 1을 향해 계속 커져갑니다. 결국 많이 돌리면 두 벡터의 거리가 벌어져서 90도로 갈수록 가장 큰 힘이 앞으로 더 실린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나사를 돌리는데, 그런데 이게 평면에서 돌리는 거죠. 이 나사의 돌리는 방향을 보면. 근데 이놈이 앞으로 밀려갑니다. 즉 나사를 돌려서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 직접 물건을 밀 때보다 훨씬 적게 드는 걸 이용하는 많은 곳에 응용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운동은 전진운동으로 바뀝니다. 결국 그 회전운동의 전진 방향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벡터의 외적입니다. 자, 오늘은 벡터의 두 곱, 벡터의 내적, 영어로 dot product, 그리고 벡터의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를 알아봤습니다. 벡터의 내적과 외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엿보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디어 유튜브 채널 21세기 파스칼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제 영상을 보시는 70% 이상의 시청자분들이 구독을 안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